스위스의 디지털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오자 스위스 정부 관계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관이 한국에서 경험한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인데요. 평소 유럽의 디지털 인프라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던 스위스 정부가 이 보고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브리너입니다. 스위스에서 온 디지털 정보 접근성 NGO 국제 담당관이죠. 31살이고 전 세계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 일이에요.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보 접근성 국제 포럼에 참석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술력은 뛰어나죠. 삼성, LG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얼마나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닿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일하면서 봐온 바로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실제 공공 영역에서는 한계가 많아요. 인터넷 인프라야 당연히 유럽이 최상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아무래도 상업적인 면에만 치우쳐 있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특히 영영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포럼 회장인 코엑스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이 정도야 뭐 다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니까요. 그저 역시 기술 강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포럼 첫날 각국 대표단들이 모인 개회식장에서 분위기를 살펴봤어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태국정보통신부 차관이 한국에 대해 꽤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더군요. 한국은 겉만 화려하고 빈곤층은 소외되어 있어요. 기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 서민층의 디지털 접근성은 그리 높지 않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무료 와이파이라고 해도 결국 제한이 있을 테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봤거든요. 태국 차관은 계속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어요. 광고용 기술만 내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 서민들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화려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많은데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신다더군요. 주변 참가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수치와 현실을 보려고 하죠. 그래서 태국 차관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술 강국과 디지털 포용성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수도나 대도시는 인프라가 좋아도 농촌이나 저소득층 지역은 여전히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각했거든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럼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명동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 딱히 고급스럽지도 않은 평범한 곳이었죠. NGO 예산으로 묵는 호텔이니까 그냥 잠자리 제공하는 수준이겠거니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좀 피곤하긴 했지만 첫날 인상과 내일 일정에 대한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호텔이면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프런트에서 받은 코드를 넣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로비에서만 되고 방에서는 유료인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면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가정용 인터넷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급 속도로 자료들이 쏙쏙 다운로드되고 화상의 프로그램도 지연 없이 연결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을 나서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어젯밤 경험한 와이파이 속도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설마 이 호텔이 특별한 곳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포럼 회장으로 가는 길에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명동역에서 삼성역까지 가야 했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보통 지하철은 터널 구간이 많아서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전혀 끊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동영상도 멈춤없이 재생됐죠. 터널 구간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정말 지하철 안이 맞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른 승객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군요. 어떤 학생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고 직장인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연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공원, 카페, 심지어 횡단보도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이 연결됐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포럼 둘째 날 세션이 시작되기 전 태국 차관과 다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봤죠. 어제 호텔에서 와이파이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이 됐고요. 태국 차관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와이파이 좀 깔았다고 자랑할 일인가요? 그런 건 기본 인프라 아닌가요? 중요한 건 그게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느냐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마치 공기나 물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혼자 근처를 돌아다녀 봤어요. 명동거리부터 시청 광장 덕수궁 근처까지 걸으면서 계속 인터넷 연결을 확인했죠. 어디를 가든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심지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업무용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파일을 다운받는데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빨랐습니다. 오후 세션 중에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유럽 본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시차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회의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복도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걱정이 많았죠. 공공장소에서 회의하면 보통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음성이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화면도 선명하고 음성도 깨끗했습니다.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완벽하게 끝났어요. 화상회의를 마치고 포럼 회장으로 돌아가는 길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관광객처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연결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홍대 쪽으로 나가봤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지하철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연결을 확인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터널 구간에서도 끊김이 없었어요. 홍대 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었죠. 어떤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는 게 보통인가요? 학생 중 한 명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당연하죠. 서울에서는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돼요.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화상 통화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학생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여러 구간을 돌아다녀 봤어요. 홍대 입구역에서 강남역까지 그리고 다시 명동으로 돌아오는 동안 계속 연결 상태를 체크했죠. 놀라운 건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거나 역 사이를 이동할 때도 전혀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강을 건너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스위스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하철 안에서 한 직장인이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소리를 작게 하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영상 통화가 전혀 끊기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죠. 주변 승객들도 이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명동거리를 천천히 걸어봤어요. 밤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죠. 카페에서는 노트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친구들과 영상 통화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었는데 길을 잃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지도를 볼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그 관광객이 놀라더군요. 여기는 정말 어디서든 인터넷이 되네요.
일본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경험한 것들이 정말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려. 인터넷 연결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 있는 도시 서울의 모습을 본 거였어요. 포럼 셋째 날 태국 차관과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인터넷 연결 상태를 직접 테스트해 봤어요. 호텔, 지하철, 거리, 공원 등 총 20곳 이상에서 속도를 측정했는데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태국 차관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속도가 빠른 건 좋지만 그게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부자 동네만 좋고 서민 지역은 소외되는 게 일반적이죠.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베트남 대표는 기술 인프라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활용도는 어떨지 의문이에요라고 했고, 필리핀 대표는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죠.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뭔가 달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관광객이 저희 앞으로 달려왔어요. 일본에서 온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영어로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호텔 카드도 신용카드도 현금도 다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QR코드가 하나 떠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 코드를 스캔해 봤더니 외국인 긴급 지원 시스템으로 연결됐어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여러 곳 바로 경찰서나 관광 안내소와 연결할 수 있었죠. 저는 일본어를 선택해서 그 관광객을 도와줬어요. 시스템에서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서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경찰관과 화상 통화까지 연결됐어요. 경찰관은 유창한 일본어로 상황을 파악하고 CCTV 확인을 위해 정확한 분실 시간과 장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3분 만에 CCTV 영상을 통해 지갑을 주운 사람을 찾아냈다고 연락이 왔어요. 태국 차관과 다른 참가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말이 막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것 봐요. 저는 흥분하며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와이파이 서비스가 아니에요. 공공 데이터망과 긴급 지원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까지 배려한 시스템이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히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포럼 일정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서울 시내를 더 둘러보기로 했어요.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 곳을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태국 차관의 말처럼 정말 고령자들은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종로 쪽으로 가서 탑골 공원 근처를 걸어 다녔어요. 오후 시간이라 많은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몇 분께 다가가서 간단한 질문을 드려봤어요. 혹시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한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당연히 써야지. 요즘 세상에 안 쓰면 어떻게 살아? 그분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화면에는 여러 앱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씨, 뉴스, 버스 도착 시간,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앱들이 있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다 알려줘서 배웠어. 처음엔 어려웠는데 시에서 교육도 해주고 해서 이제는 손자보다 더 잘 써. 더 놀라운 건 다른 지하철 노선도 앱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세요. 지하철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다 나와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더 물어봤어요. 혹시 와이파이도 잘 사용하세요? 할머니께서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공원에서도 되고 지하철에서도 되고 어디서든 되니까 편하지. 손자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그래. 그때 한 할아버지께서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병원 예약을 하고 계시더군요.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 앱이었어요.
이거 참 편해요. 예전에는 병원 가서 줄 서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서 예약하고 가면 돼요. 대기 시간도 알려주고 처방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유럽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특히 고령자들의 디지털 접근성은 여전히 큰 과제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어르신들을 관찰했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계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서울시 교통정보 앱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버스 위치도 보고 지하철 연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참 편리해졌어요. 할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더 신기한 건 그 할머니께서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화면을 터치하고 메뉴를 찾아가고 계셨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모든 연령층과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지막 날 서울시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사전에 약속을 잡고 시청 공공정보팀을 찾아갔어요. 담당자는 생각보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김소영 팀장이라고 소개하시더군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정책의 핵심은 접근성입니다. 김 팀장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빠른 인터넷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게 목표거든요. 김 팀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서울시 전체에 공공 와이파이 접속점이 4만 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원, 도서관, 심지어 시장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런 인프라 구축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어떻게 감당하세요? 김 팀장은 웃으면서 답했어요. 처음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디지털 격차 해소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면 관공서 방문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져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김 팀장이 보여준 통계 자료였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처리된 민원이 전체의 60%가 넘어요. 특히 고령자 민원의 경우 온라인 처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 고령자들의 디지털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결과예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온라인 서비스 이용까지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김 팀장은 태블릿을 꺼내서 실제 교육 현장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강사와 함께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죠.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건강관리나 교통정보 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선호하세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은 여전히 디지털 접근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김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영역이에요. 공공 와이파이는 단순 편의가 아니라 접근성 정책입니다. 누구든지 경제적 부담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시작했거든요. 김 팀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쪽방촌이나 고시원이 밀집한 지역에는 더 많은 접속점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요금 부담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분들을 위해 무제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경험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요. 호텔에서부터 지하철, 거리, 공원까지 어디서든 끊김없이 연결되는 인터넷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구축된 공공정책의 결과였던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 팀장이 제 말을 들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로 무엇을 하느냐죠.
저희는 디지털이 모든 시민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해요. 시청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도시가 아니라 기술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긴 도시라는 걸 느꼈거든요. 지하철에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군요. 옆에 앉아서 슬쩍 봤더니 서울시 공공교육 앱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화면에는 오늘의 건강 체조, 독서 모임 안내, 디지털 기기 활용법 같은 메뉴들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능숙하게 메뉴를 터치하며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계셨죠. 할머님, 혹시 그 사용법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가르쳐줬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이제는 손자만큼 잘해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께서 실제로 그 앱을 통해 본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내일은 독서 모임 있고 모레는 건강 최저 수업 있어요. 미리 신청해 두면 자리도 확보되고 좋아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유럽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고령자 디지털 활용이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연령대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사용자가 되어 있었어요. 지하철역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또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소리를 작게 하고 이어폰을 끼고 계셨지만 화면을 통해 손자나 손녀와 대화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지하철에서도 영상 통화가 잘 돼요? 제가 물어보자 할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답하셨어요. 당연하지. 서울에서는 어디서든 인터넷이 잘 돼. 미국에 사는 손자하고 매일 화상 통화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연결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요. 특히 가족 관계나 사회적 연결이 중요한 고령자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도구가 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선입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죠.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부부, 호주에서 온 배낭 여행객, 싱가포르에서 온 비즈니스맨까지 다양했는데 모두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독일 부부는 지하철에서 끊김없이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요라고 했고, 호주 배낭 여행객은 공원에서도 화상통화가 완벽하게 돼요. 호주에서도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말했죠.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본국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처음 계획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서가 되어 있었죠. 한국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지적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한국의 디지털 포용성 정책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 서울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단순한 기술 서비스가 아니다. 이것은 디지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이며 모든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정책이다. 포럼 마지막 날 발표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공유했어요. 태국 차관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죠. 일주일 전에 디지털 정책이 상업적이고 계층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본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을 실현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태국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보여주며 답했어요. 서울시 영영 와이파이 이용 통계를 보면 연령별, 소득별 사용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사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접속점 밀도가 오히려 더 높아요. 다른 참가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대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완전히 해소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접근 기회는 평등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서 몇몇 참가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필리핀 대표는 저희 나라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라고 말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일주일 전 품었던 의구심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한국이 보여준 디지털 포용성의 모델에 대한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여전히 완벽한 인터넷 연결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공항 로비, 출국 심사대, 면세점, 심지어 화장실까지 어디서든 끊김없는 연결이 유지됐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본부에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서 첨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의 공공 와이파이 정책은 기술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와이파이 강국이라 불리는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연결되도록 한 배려였다. 한국은 기술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기회로 만든 나라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시 한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연결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자와의 영상 통화, 학생의 온라인 수업, 관광객의 긴급 상황 해결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도시 서울의 모습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